부드럽게 달군 화제의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선. 제19회 피바람. 다 듣고 난 채미와는 자신이 연재했던 부분과 조은하가 얘기하는 부분이 약간은 달랐지만 대부분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느끼며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한다. 언니, 설마 그 소년이? 조은하는 길게 한숨을 내쉰다. 그래, 맞아. 내가 한강신문에 연재한 그 사람이야. 승호, 아니 윤철민. 순간 채미와는 자신의 왼손에 들려진 찌그러진 양은 막걸리 술잔을 다시 한번 떨어뜨린다. 미화야, 왜 그래? 괜찮아? 응, 언니, 괜찮아. 이미 안성기도원에서 백순이 여사와 정민수의 상봉 때 정민수가 승호란 사실을 알았지만 조은하와의 관계를 정확히는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조은하의 입을 통해 승호, 즉 정민수와의 관계를 직접 전해 듣자 뒷머리를 둔기로 심하게 얻어맞은 것보다 더 심한 충격을 받았다. 채미야는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그래, 이제야 확실해졌어. 민수씨가 그래서 날 피했던 거야. 이때 다시 조은하의 음성이 들려온다. 거봐, 얘기 듣고 나면 너도 아는 사람일 거라고 했지? 놀랐지? 언니. 채미야는 다시 한번 길게 한숨을 내쉰다. 밖은 여전히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언니, 고생했어. 꿋꿋하게 견뎌줘서 고마워. 이야기하는 동안 조은하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밖에 내리는 비처럼 흘러내리기도 했다. 미화야, 난 이제 어떡하면 좋니? 그 사람은 끝내 누명을 벗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버렸으니 이제는 그 어디에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으니. 그 말에 채미와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리며 올라오기 시작한다. 사실은 인사동 풍금소리 들리는 마을에서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조은하가 흠칫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옆에 함께 있던 정민수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이다. 그때부터 조은하가 늘 잊지 못하던 사람이 정민수가 아니었을까 생각했지만 설마라는 생각도 한 것은 사실이다. 맞다면 이러한 기구한 운명조차 비켜가길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을 것이다. 이때 다시 조은하가 입을 연다. 미화야, 한강신문에 저렇게 세세하게 제보한 사람이 누구야? 사건이 나던 날 목격자도 없었을 테고 있었다 해도 20년 가까이 된 사건을 자세하게 제보하는 것도 그렇고. 채미야도 잠시 두 눈을 감았다가 뜨며 이내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입을 연다. 그보다 언니, 천수에게 골수를 기증한 사람이 그 사람이야. 얘는 그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언니, 천수에게 골수를 기증한 사람이 윤철민, 아니 승호 그 사람이라고. 정신 차려. 승호라니, 그것도 이 세상에 죽고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니야 언니, 승호는 죽지 않았어. 쿵. 조은하는 머리를 무엇으로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으며 넘어질 듯 비틀거린다. 언니! 은하 언니! 정신 차려! 조은하는 오른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겨우 입을 연다. 괜찮아. 계속해봐. 언니! 정말 괜찮겠어? 조은하는 잠시 정신을 가다듬은 후 겨우 몸을 가눈다. 그게 뭔 소리야? 자세히 얘기해봐. 그래 할게. 언니, 그 사람은 누명을 벗기 위해, 아니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살로 위장한 거야. 그 사람이 천수에게 골수를 기증한 거고. 조은하의 입술은 새파랗게 변했고 온몸은 파르르 떤다. 언니, 괜찮아? 계속해봐. 그리고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만나야겠어. 언니, 괜찮겠어? 응, 괜찮아. 미화야, 부탁이야. 지금 당장 만나게 해줘. 언니, 언니야말로 잘 아는 사람이야. 그 말에 조은하는 심한 전율을 느낀다. 그게 무슨. 언니, 놀라지 마.
그 사람이 바로 정민수야. 뭐라고? 정민수 씨, 그 사람이 승우라고? 언니 맞아. 끝내 조은하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 쓰러진다. 언니, 괜찮아? 정신 차려. 조은하는 다시 식탁을 잡고 일어서며 의자에 앉는다. 괜찮아. 그래. 그 눈동자 항상 볼 때마다 낯설지가 않았어. 그래서 모자를 벗지 않은 거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어. 만나야겠어. 헌데 어디 있어 그 사람? 언니, 진정해. 민수 씨가 지금 언니의 상황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어릴 때의 은하 언니를 지금까지 못 잊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재미아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과 가장 친한 언니의 첫사랑이었다니. 정말 운명의 신이 있기는 있다는 말인가. 조은하는 어느새 옷을 고쳐 입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는 허름한 막걸리 주점을 나가려고 미닫이 문을 드르륵 하고 연다. 바로 이때 검은 양복에 건장한 사내 5명이 들이닥친다. 누구? 다시. 누구? 건장한 사내들은 조은하와 채미아의 입을 장갑 낀 손으로 틀어 막으며 사정없이 끌고 간다. 조용히 입 다물고 따라와. 이모! 이들은 이렇게 겨울비가 내리는 저녁 검은 양복의 개안들에게 납치당한다. 다음 날 아침 따르릉 한강신문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여보세요? 편지실 김혜란입니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그제야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음침하게 들려온다. 너희 사장 정민수 바꿔. 누구신데? 알 것 없고 바꾸라면 바꿔. 김혜란은 송화기를 막으며 얼굴을 찡그린다. 그리고는 사장실 문을 두드린다. 사장님, 전화 왔습니다. 정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다 말고 다시 앉는다. 예, 돌려주세요. 예, 사장님. 딸깍. 여보세요. 전화 바꿨습니다. 수화기를 타고 건너오는 음침한 음성. 정민수. 아니 자살한 윤철민. 아니지. 그것도 네 놈은 김검사 친구 윤승호지? 정민수는 화들짝 놀란다. 자신이 윤승호라는 사실은 채미화와 흑표도 안성기도원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구하기 전까지는 몰랐다. 아마도 김상호라면 추측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 누구야? 아침부터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헛소리. 잠시 후면 헛소리인지 아닌지 알게 되겠지. 잡소리 집어치우고 용건부터 말해. 그래, 그렇지. 용건부터 말했겠지. 최 기자와 조은하 이 2년을 살리고 싶으면 이곳으로 와야 할 거야. 그것도 내놈 혼자만 말이야. 경찰에 알리면 재미없을 거야. 나더러 내 놈의 말을 믿으란 말이냐?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이 목소리 듣고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이어서 들려오는 여인의 다급한 목소리. 민수씨! 오면 절대 안 돼요! 이년이! 겁에 질린 채미아의 목소리다. 정민수는 다급해진다. 그만해! 나 혼자 간다! 민수씨, 안 돼요! 미아씨, 은하는 그리고 놈들이 누군지 알겠어요? 은하 언니는 옆에 있어요. 그리고 김상호 아버지 패거리들 같아요. 수화기를 빼앗는 소리와 함께 채미아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다시 남자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번엔 조은하의 목소리가 들린다. 민수씨 미안해요. 우리 천수 잘 좀 부탁해요. 미안해요 민수씨. 정민수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을 느낀다. 은하씨, 내가 구하러 갈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미화씨와 함께 잘 버텨야 해요. 오지 말아요. 오면 죽어요. 난 괜찮아요. 다만 미아가 정민수의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흐른다. 은하씨,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구해드릴 테니. 다시 지친 듯한 조은하의 음성이 들린다.
민수 씨, 그보다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어요. 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전화기를 낚아채는 소리가 들린다. 잘 들론다. 네 놈들이 이수일과 심순애냐? 아니면 이몽룡과 춘향이냐? 그래, 가마! 갈 때까지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모조리 죽인다.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되라. 죽을 놈은 우리가 아니고 바로 내 놈이야. 그렇지 않아도 오늘이 네 놈들 제삿날인데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거든. 장소를 말해라. 진작 그럴 것이지. 강남 경포대로 와라. 다시 말하지만 경찰이 조금이라도 낌새를 채는 날이면 재미없어. 딸깍. 그리고는 곧바로 전화기를 끊는다. 이봐! 이봐! 타닥 타다닥. 전화기를 아무리 건드려보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 김상욱, 너 이 새끼! 그리고 네 놈의 애비 김인석이 두 놈은 반드시 없애줄 테니 기다려라. 정민수는 두 주먹을 부르르 떨며 이를 빠드득 간다. 언제부터인가 옆에서 근신스러운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던 흑표의 어깨를 두드린다. 흑표, 걱정하지 마라. 오늘은 나 혼자 간다. 안 됩니다, 형님. 놈들은 극악무도한 놈들입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자식, 의리하고는 하지만 안 돼. 넌 남아서 할 일이 많다. 먼저 어머니가 기거할 집 잘 마무리하고 천수 퇴원하면 어머니 집에다 데려다 놓고. 형님, 그것은 이 일을 처리한 후에 해도 됩니다. 흑표, 넌 더 이상 이 일에 연루되면 안 돼. 그동안 고마웠다. 뒤를 잘 부탁한다. 간다. 정민수는 검은색 중절모를 살짝 눌러 쓴 후 양복 안주머니에 갈무리한 엽전 크기만한 표창 2개를 다시 한번 점검한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강신문사를 빠져나간다. 형님! 종로경찰서 강력 1팀실. 혁반장이 팀원들과 오전 회의를 하고 있다. 그래, 김영사부터 보고해봐. 예! 팀장님! 팀장님 추측대로 자살한 윤철민과 김상호 검사와는 친구지간이 맞습니다. 당시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록한 고등학교 담임이었던 선생님을 만나본 결과 윤철민에게 죽임을 당한 친구와 이렇게 셋은 전교 1, 2, 3등을 다투던 들도 없는 단짝들이었으면서 라이벌 관계였답니다. 우리나라 최고 명문인 한국대학교 법대에 셋이 나란히 합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윤철민이 수감 당시 사진을 보여주자 윤철민이 아니라 승호라고 했습니다. 혁반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모자 쓴 정민수 사진을 보여줬나? 예. 헌데 모자를 써서 잘 모르겠답니다. 키는 그때부터 조금 크거나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래, 계속해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승호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강신문에 연재된 것을 읽어본 후로는 누구에겐가 누명을 쓴 것이 확실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혁반장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도 그럴 테지. 혁반장은 박형사에게로 고개 돌린다. 다음은 박형사 얘기해봐. 예, 팀장님. 알아본 결과 윤인숙이 죽고 난 후 그녀의 동거남은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자의 이름이 정민수랍니다. 순간 혁반장의 눈꼬리가 획 하고 올라간다. 정민수? 그럼 민수 그 아우가 그 사람이라는 거지? 이럴 수가. 저도 그게 이상합니다. 계속해봐. 알아본 결과 정민수와 나이는 비슷하지만 생김새는 영 다릅니다. 정민수의 사진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중절모 때문에 얼굴을 잘 모르지만 키와 체형이 매우 다르다고 진술했습니다. 혁반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그럴 테지. 그리고 윤철민이 자살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공주군 땡땡면에서 누군가가 말소된 정민수라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갔답니다. 그것도 업무가 끝난 후 김주사라는 자가 당직을 설 때 당직실에 와서 인상착의는 중절모를 쓴 사람과 그의 수행인 중절모를 쓴 사람과 그의 수행인 같은 젊은 사람이 돈가방을 가져와 매수했답니다. 그래서 개인 기록부에 무인도 찍었고요. 그 후 김주사는 경찰서 기관병을 포섭해서
정민수 진짜 개인기록부가 바꿔치기까지 했답니다. 그래, 그거였어. 그놈이야. 김영사가 화들짝 놀란다. 팀장님, 설마? 그래, 맞아. 윤철민은 죽지 않았고 윤철민이 정민수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윤승호지. 그 당시 계룡산에서 자살한 사람이 윤인숙의 동거남인 정민수인 거지. 박 형사가 맞장구를 친다. 그러네요. 그런데 당시 신원조회 안 한 책임은 어쩌지요? 전에도 말했듯이 윤철민, 아니 윤승호의 억울한 누명과 죽음은 면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제 김상호, 이 새끼 잡는 일만 남았다. 정민수, 아니 윤승호가 김상호를 잡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잡아야 한다. 김영사는 김상호에 대한 증거 수집에 들어가고. 이때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혁반장이 급하게 받는다. 여보세요. 송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급한 목소리는 흑표의 음성이다. 혁반장님, 저 흑표 김 실장입니다. 아, 이 시간에 김 실장이 무슨 일로? 예? 김 실장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박 형사와 김 형사를 부른다. 빨리 서둘러. 정민수가 일을 저지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야 돼. 아마 이 사실을 김상호 알고 있을 거야. 그놈들이 먼저 도착하면 정민수 목숨은 끝장이야. 박 형사와 김 형사가 서두르는 동안 혁반장은 여경인 김순경에게 지시를 내린다. 김순경, 아마도 정민수는 구리 쪽으로 빠져나갈 거야. 그러니 구리경찰서 기동반 민경사에게 연락해서 검문검색 철저히 하도록 부탁하고. 예, 팀장님. 한편 제1강력계 김상호 부장 검사실. 김상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연달아 줄담배만 피우고 있다. 뻑뻑 휴. 그러다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일어났다가 앉기를 여러 번 반복한다. 애꿎은 담배만 연달아 피운 탓에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작은 산을 이루고 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난다. 그래, 이 새끼 던진 암호가 풀렸어. 김상호는 일전에 등기로 배달되었던 암호가 적힌 편지글을 풀기 위해 몇 날 며칠을 끙끙거렸다. 자신도 어렴풋이 남아 윤철민이 자살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가 윤성호라는 것도 미루어 짐작하고 있었다. 아니, 윤성호라는 것은 진작 생각하고 있었지만 윤철민이 자살하는 바람에 알터니가 쑥 빠진 듯 홀가분했다. 그러나 살아있을 듯한 윤승우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자 하루하루가 공포스러워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윗선 검사들도 눈치를 챈 듯했고 특히나 혁반장과 그 팀원 형사들은 확실히 알고 있는 듯 자신의 뒤를 캐고 있어서 불안하기 짝이 없다. 김상호는 등기로 온 편지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 아래 4-1 제거, 4-2 제거, 4-3 4-4 You will surely be killed by the killer GN. 너는 반드시 킬러 GN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끝까지 간다. 김상호는 편지글이 등기로 올 때마다 한동안 머리를 쥐어짜며 이 암호 내용을 풀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머리만 지끈거릴 뿐 풀지를 못했다. 오늘도 당연히 해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있다. 순간, 그래, 이거였어, 이거야. 김상호는 지난해 달력을 가져와 빠르게 넘긴다. 그래, 넘버는 노벰버의 약결어 11월, 그러니까 11월 30일 대본건설 백산 문방호가 살해된 날이고 4-1은 4명 중 1명을 없앤다는 의미고 앞에 알파벳은 한글의 자음이고 숫자는 한글의 모음이고 뒤에 A, T는 애프터의 약자가 틀림없군. 그러니까 4-2는 안성기도원 문창재가 살해된 날이고 이것은 백산 문방호를 죽이고 난 37일 이후이고 4-3의 B는 니은이고 3은 어이니 즉 너이고 F는 비읍이고 7은 우이니 즉 부자가 되니
결국 그러니까 아버지를 해하려고 한 날이 22일 이후이고 4-4는 가치풀이 방법으로 보면 내 놈이라고 했으니 나겠군. 그러나 이 암호를 해독한 이상 호락호락 넘어갈 김상호가 아니지. 아참! 김상호는 급히 달력을 들여다보며 2월 6일. 그렇다면 오늘이다. 안 돼! 아버지가 위험하다. 이때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급히 수화기를 집어든다. 여보세요. 강력계 김상호 부장검사입니다. 수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음성은 김상호 검사 자신의 아버지 김인석의 목소리다. 상호냐? 이제 걱정하지 마라. 오늘 내가 그놈을 처리하마. 아버지, 안 돼요. 빨리 피하세요. 곧 그놈이 아버지 계신 곳에 찾아갈 겁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그놈을 이리로 불렀다. 예? 왜요? 왜 그랬어요? 왜긴, 네놈 두 발 뻗고 편하게 자게 해주려고 그랬다. 아버지, 그놈이 오늘 아버지를 해치는 날로 정해놓았어요. 그러니 반드시 아버지를 찾아갈 거예요. 그래, 오히려 잘 됐구나. 내겐 낚싯밥이 있거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두고 보면 안다. 이 애비가 네놈 두 팔 뻗고 자게 해주마. 이만 끊는다. 아버지, 피하셔야 돼요. 아버진 절대 그놈을 상대할 수 없어요. 못난 놈. 걱정하지 말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딸깍. 안 돼요, 아버지. 더 이상 말이 없다. 김상우도 급히 권총을 X자로 찬 후 사무실을 빠져나와 어디론가 빠른 속도로 차를 몰기 시작한다. 정민수는 손수 차를 몰고 동대문 시장 쪽으로 향한다. 시장에 둘러 할머니가 다소곳이 앉아있는 듯한 인형을 구입한 후 흰 머리카락에 가발을 씌운다. 그리고 아이 손바닥보다 작은 일본산 소형 녹음기를 목걸이처럼 목에 걸어 놓는다. 그 다음으로는 이불로 덮은 후 다시 출발한다. 서울과 경계가 되는 구리쯤 왔을 때 검문 검색을 하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경찰 병력들이 보인다. 이런, 어느 틈에 냄새를 맡았지? 허리에 거총을 한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와 거수경렬한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면허증과 주민등록증 2개 다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개나요? 죄송합니다. 상부의 명령입니다. 정민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가방을 뒤지며 신분증을 찾는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나요? 그냥 검문 검색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정민수는 2개의 신분증을 꺼낸 후 주민등록증을 먼저 냅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받아든 경찰관이 무전을 친다. 신원조회 부탁한다, 오바. 말하라, 오바. 이름 정민수.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460705-1 땡땡땡땡땡. 본적 충청남도 공주군 땡땡면 땡땡리 185번지. 주소 충청남도 대전시 땡땡동 15번지. 오버. 맞다, 오버. 경찰관은 다시 입을 연다. 맞습니다만 규정상 면허증도 좀... 예, 여기. 물론 면허증도 가짜다. 면허증을 받아든 경찰관이 다시 무전을 친다. 말하라, 오바. 다시 한번 신원조회 부탁한다, 오바. 말하라, 오바. 면허번호. 정민수는 절망했다. 이제는 그대로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이 바리케이트를 뚫을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악셀레이터를 막 밟으려고 할 찰나 뒷좌석에서 쿨록쿨록하는 늙은이의 기침소리가 들린다. 경찰관이 면허번호를 말하려다 말고 묻는다. 뒷좌석에는 누가 탔습니까? 이때 다시 쿨록하는 소리가 난다. 예, 제 노모가 탔습니다. 지금 임종하러 가는 중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경찰관이 화들짝 놀란다. 그렇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의독하신 것 같으니 빨리 가십시오. 경찰관은 면허 조회를 포기하고 가짜 면허증을 정민수에게 돌려준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정민수가 차를 막 출발시키려고 할 때 경찰관이 다시 정민수를 불러세운다. 잠깐만요. 순간 정민수의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는다. 그러나 침착하게 대답한다. 또 무슨
본적이 공주고 사는 곳이 대전인데 어찌 이 길로 갑니까? 예, 아버지께서 요양차 강원도에 계십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노심초사 어머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경찰은 다시 부동자세를 취한 후 거수 경례를 취한다. 빨리 댁으로 가셔서 어머니 좋은 곳으로 잘 모십시오. 정민수도 고개를 끄덕한 후 엑셀레이터를 힘차게 밟는다. 정민수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사실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같은 면허증도 겉모양은 완벽했지만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흑표 면허증을 복사한 것에다가 사진만 바꾸었기에 조회를 하면 금방 탈로가 날 수밖에 없다. 한 가지씩만 조회한다면 탈로 날 리가 거의 없지만 두 개를 한꺼번에 조회하게 되면 탈로가 날 수밖에 없다. 주민등록증도 정민수로 되어 있고 운전면허증 겉면에도 정민수로 되어 있긴 하지만 만약 조회를 한다면 면허 번호는 흑표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늘 곁에서 흑표가 운전했기 때문에 면허증이 필요 없었다. 아니, 그보다 면허증 취득 발급은 정체가 발각될 수 있기에 일찌감치 포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흑표의 면허증을 위조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휴. 정민수는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리며 심차게 가속 페달을 밟는다. 4시간쯤 걸려서야 겨우 대관령까지 왔다.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마다 두세 번 더 검문이 있었지만 서울 경기를 빠져나올 때처럼 같은 방법으로 아슬아슬하게 검문소를 통과했다. 이 고개만 넘으면 강릉이다. 휴, 이제 거의 다 왔군. 은하와 미화 씨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 테지.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하고 있지만 정민수의 가슴은 점점 더 숫덩이가 되어간다. 구절양장, 9번 굽은 양의 창자, 대단히 구불구불한 험한 산길, 따로 없군. 그러는 사이 대관령 정상에 도달한다. 고개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자 정상 20-30m 앞에 다시 검문소가 보인다. 강원도라 그런지 군인들과 경찰이 함께 검문하고 있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예, 무슨 주민등록증과 면허증을 둘 다 제시해 주십시오. 정민수는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주민등록증을 먼저 제시한다. 칙칙칙칙. 신원조회 부탁한다, 오바. 잠시 시간이 흐른다. 알았다, 오바. 경찰관은 다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한다. 이때 뒷좌석에서 노인의 기침소리가 들린다. 뭡니까? 병든 노모인데 임종을 맞이하러 아버지께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정민수는 큰돈을 슬쩍 건네준다. 급하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걸 다... 아참, 빨리 가셔서 어머니 좋은 곳으로 잘 모십시오. 정민수가 인사를 하고 엑셀레이터를 밟아 막 출발하려고 할 때 갑자기 무전기가 울린다. 칙칙칙. 말하라, 오바. 알았다, 오바. 경찰관은 다급히 무전기를 끊으며 바리게이트를 막 지나가려던 정민수의 승용차를 향해 소리친다. 저놈 잡아라! 동시에 다시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며 군인들이 후다닥 다가온다. 정민수는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한다. 다행히 앞에는 차가 한 대도 없고 뒤에만 대형 화물차를 비롯하여 서너 대가 검문소를 막 통과해 따라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 됐어. 정민수는 다가오는 군인과 경찰관을 향해 심차게 가속 페달을 밟는다. 서라! 안 서면 발포한다! 꾸불꾸불한 대관령 고갯길을 죽음을 무릅쓰고 내달리기 시작한다. 일명 죽음의 레이스다. 다행히 큰 대형 트럭이 정민수의 차량 뒤에서 군뱅이처럼 기어 내려오는 바람에 그 뒤에서 추격해오는 차량이 정민수의 차량의 후사경에서 좌측 멀어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 사실 정민수는 검문을 당할 당시 이러한 것까지 계산에 넣어 놓았던 것이다. 정민수는 추격해오는 군과 경찰들을 따돌리고 강릉을 지나 경포대 쪽으로 빠르게 달리고 있다. 경포대. 관동 8경의 하나인 절경 중의 절경인 경포대. 경포호수가 맞닿아 있는 곳. 경포호수 중간에는 월파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이제 얼마 후면 벚꽃이 피어 벚꽃길이 열릴 곳이다. 그러나 정민수는 이러한 정치를 즐기려고 온 것이 아니니 이런저런 생각할 틈이 없다. 경포대 서쪽으로는 길게 언덕이 있고 언덕 약간 오른쪽에 큰
별장이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다. 이곳 별장 입구에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급제동을 한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개한들이 승용차를 에워싸는 순간 검은 중절모를 쓴 정민수가 재빠르게 차문을 열고 나온다. 시간 없다! 빨리 김인서에게 안내해라! 키가 유난히 큰 젊은 개한이 음흉하게 웃으며 한 발짝 다가선다. 미친놈, 여기가 감히 어딘줄 알고. 죽기 싫으면 길을 터라! 사내는 목젖을 뒤로 젖히며 웃어 젖힌다. 객! 그러나 웃음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개한은 늑대가 죽어갈 때 마지막 울부짖는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두 손으로 목을 부여잡고는 대여섯 발을 뒤로 물러나며 뒤로 벌렁 나 자빠진다. 형님! 옆에 서 있던 두 명이 개한은 나가 떨어진 덩치 큰 개한을 부축하며 나머지들을 향해 고함을 지른다. 저 새끼를 당장 죽여! 그러자 여기저기서 고함 소리가 들린다. 죽어라! 저마다 자세를 취하며 사나운 들개처럼 달려든다. 그러나 부모의 절정고수인 정민수를 당하내기란 역부족이다. 어딜? 정민수는 제자리에서 팽그를 돌며 맹수같이 달려들던 두 명의 덩치를 순간적으로 정확히 앞꿈치로 뻗어 찍는다. 두 명의 개한 역시 에마디 비명을 지르며 동시에 썩은 나무 토막 쓰러지듯 나가 쓰러진다. 그러나 정민수는 숨쉴 여유도 주지 않고 달려드는 조폭의 무리를 향해 바람같이 날아오른다. 파복파! 그와 동시에 싸움깨나 한다는 개한들은 실끊어진 연처럼 허공으로 날아가 떨어진다. 정민수의 왼발과 오른발이 개한들의 정수리나 관자놀이 목 중앙의 급소들을 정확히 찍으며 지나간 것이다. 정민수는 순식간에 10명 정도 되는 개한들을 처리하고는 빠르게 거대한 대문 안으로 들어간다. 검은 양복을 입은 개한들이 서너 명씩 나와 정민수 앞길을 가로막는다. 어딜 퍽! 그때마다 시퍼렇게 날이 선 낫에 의해 볕단 쓰러지듯 맥없이 풀썩풀썩 쓰러진다. 어느새 현관문 앞에 다다른다. 현관문 앞에는 황소만한 4명의 개한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하하하, 곰보다 더 미련한 놈들이 뭘 하겠다고. 뭐라고, 곰? 길을 터면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마. 이러한 미친놈!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두 발을 박차고 뛰어오르며 오른쪽 무릎으로는 정민수의 머리를 향해 찍어오는 동시에 왼손으로는 바위라도 가루를 내버릴 듯한 기세로 내리쳐온다. 정민수는 순간적으로 약간 당황하며 하는 소리와 함께 후행 갈짓자 보법으로 비슷하게 교차하며 피한다. 피해! 정민수는 조금 전 개한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얕번 탓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 빨리 이 나머지 개한들을 해치우고 저 현관문에 들어가야 한다. 제법이군. 시간이 없으니 한꺼번에 오너라. 옆에 섰던 3명의 개한이 저마다 고개를 젖히며 웃는다. 건방진 놈. 오늘 내 놈의 모가지를 비틀어주마. 넷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한꺼번에 달려든다. 오늘이 내 놈의 제삿날이다. 어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탓에 아까와는 달리 이들의 공격을 가볍게 피한다. 이 새끼가 정말... 그중 한 명의 개한이 양손을 독수리 발톱 모양으로 하고는 정민수의 목젖을 향해 낚아채운다. 느려! 순간적으로 정민수는 가볍게 피하며 개한의 턱을 올려친다. 턱! 크악! 삐거덕! 쿵! 공룡 같던 개한의 턱뼈가 완전히 박살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달려드는 3명의 개한을 향해 뛰어오르는가 싶더니 회전 돌려차기와 함께 가위차기를 동시에 펼치자 거구의 개한들은 비명소리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나가 뒹군다. 3명의 개한 모두 천돌혈을 치명타를 입은 것이다. 울컥. 입에서는 하나같이 검붉은 피가 뿜어져 나온다. 너 같은 싸움꾼은 처음이다. 대체 내 놈은 누구냐? 이렇게 중얼거리며 겨우겨우 몸을 지탱하려는 개한의 이마를 검지로 가볍게 눌러 다시 쓰러뜨린다. 쿡! 크! 알 것 없다. 정민수는 현관문을 열려다 말고 멈칫한다. 밖이 이렇게 소란스러운데도 아니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 정민수는 쓰러진 한 명을 질질 끌고 와 일으켜 앞세운 후 현관문을 조심히 잡아당긴다. 끼기기 철커덕. 순간 앞세웠던 개한은 날아온 총탄에 즉사했다.
현관문을 당기면 총알이 날아올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았던 것이다. 정민수는 일전에 안성기도원에서 사이비 교주를 제거할 때처럼 안에 다른 개안들이 잠복해 있을 것을 생각해서 쓰러진 개안 한 명을 앞세웠다. 그러나 설마 총알이 날아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악랄한 놈. 정민수는 현관 안으로 비호같이 몸을 날린다. 가운데 큰 책상 하나만 놓여있고 아무도 없다. 함정?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 선